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아이한테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엄마였고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 뭐냐면 생활 속에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TV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또 많이 사용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교육을 생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사교육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영어 사교육 기관을 다니는 거를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다니면 좋은데 저희 아이처럼 조금만 다니고 하기 싫어하고 안 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을 두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는 분들은 제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영어 나이를 잊지 말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미국 아이들도 7살 영어 실력을 갖추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아이 7살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몇 년쯤 걸려야 될까요? 7년이요? 엄마 아빠가 원어민이에요? 엄마 아빠가 원어민이면 7년 걸리죠? 근데 원어민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걸려야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영어가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뭐 리딩 레벨이 뭐 7살 정도 있는데 도대체 레벨이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미국 아이들도 7살에서 8살의 언어 실력을 갖추는데 꼬박 1년이 걸려요. 근데 미국 아이들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놀면서 1년 걸린 게 아니라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1년이 걸려야 리딩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책 읽기가 애들이 그렇게 쑥쑥 늘든가요? 우리 애는 도대체 왜 아직까지 글줄의 책들을 잘 읽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 왜 하시냐고요. 영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어 나이 잊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이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확 좋아진다. 그런 거 일단 모국어로 가능하다면 한 해보시라는 거죠. 영어로도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모국어 습득과 최대한 비슷하게 영어를 습득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게 습득, 학습이 아니고 습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언어에 있어서는 먼저 습득을 하고 나서 학습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냥 애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이러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래서 한 7살 정도, 7살 정도, 국제 수준의 7살이에요. 3살, 4살 때 한글을 막 읽은 그런 국제 수준으로 좀 표준이 아닌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이처럼 7살에 한글을 읽게 되는 표준 아이들이 갖추는 언어 실력, 그거를 습득의 과정이었다라고 봤을 때 한 7살, 만 6세 정도 된 아이들이 이제 읽기 떠듬떠듬 읽고요. 쓰기 이제 자기 이름 정도 쓰고 뭐 이런 상태까지 온 거를 습득의 기간이었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학습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읽은 애기 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쓰는 애기는 없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애기도 없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언제쯤 읽기가 가능했나요? 한글? 몇 살 때쯤 읽었어요? 예, 저희 아이는 7살 때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살 때까지 읽기 전까지는 뭐만 했다? 듣기와 말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읽고 쓰기를 빨리 하기 위한 것보다는 듣고 말하기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예, 주변에서 막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듣고 말하기부터 해야 된다. 특히 듣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영어를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들어야지 그러면 습득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그냥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얼만큼 들어야 된다라는데. 그래서 모국어 습득, 아기들의 경우죠. 아기들이 습득을 할 때 모국어를 만 6세까지 들은 게 9,000시간 이상은 돼야만이 아이들이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요. 4살 때까지 들은 것만 해도 11,680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9,000시간을 6년으로 나눠요. 그럼 하루에 얼만큼 들었냐?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아이들 영어를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11,680시간 4년으로 나누면요. 하루에 8시간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예.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매일 6년.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매일 4년을 들어야지 이 시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7살 정도, 미국 아이 7살 정도의 영어로 습득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판단은 되어졌을 때 저희 아이가 들었던 시간들이 약 3,000 내지 4,000시간대를 들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9,000시간도 아니고 11,680시간도 아니고 3,000 내지 4,000시간 정도에 들었을 때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하고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가장 유사하게 진행한 아이들한테서 나타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3,000 내지 4,000시간이 노출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7살 정도의 영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군들이 해외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파견될 때 그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약 4,000시간 정도가 소요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동기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동기.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굉장히 컸을 때 4,000시간이 노출되어지니까 미군들이 현지 언어를 배우게 돼서 현지에 파견 나가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 3,000 내지 4,000시간이 됐을 때 같은 현상들 비슷하게, 그러니까 군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간 폭이 좀 적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언어가 습득이 되어지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학습자가 동기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이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도 제가 기반을 갖게 됐어요. 자, 하루에 1시간, 이제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1시간 1년을 듣는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1시간씩 영어를 해요. 그거를 1년을 하면 365시간이 노출이 되고요. 3,000 내지 4,00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하면 약 10년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국방부에서도 나온 자료,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뭐냐면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집중적으로 어느 기간에. 그러니까 10년 미군을 파견 보내는데 10년 동안이나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해가지고는 언제 파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견을 가야 되니까 어떤 집중적인 어떤 구간에 집중적으로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0 내지 4,000시간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제가 3시간씩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알고 한 게 아닌데, 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루에 3시간씩 3년 내지 4년을 하니까, 어떻게? 3,000 내지 4,000시간이 채워졌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을 할 것인가 적기 교육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국어 습득, 그러니까 아기의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 동기를 가진 외국어 습득에서의 소요되는 시간들을 비교해 봤을 때요. 저는 조기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아기에 가깝다고 봐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점점 어리니까. 그래서 아이가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동기가 더 많을까요? 엄마들한테 동기가 많죠. 내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엄마의 동기가 높지 아이의 동기는 별로 없는 시기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9,000시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찍 시작하시게 되면 어쨌든 일찍 영어를 노출할 기간들을 확보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영어를 유지해줘야 되고 계속 영어가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지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동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적기에 하자. 아이가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졌을 때 3,000 내지 4,000시간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이 주도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 영어 교육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요즘에 뭐 1, 2학년 어머님들도 늦은 거 아닌가 이러시는데 늦은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소개한 이 방법으로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했다면 4학년 이상에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빛이네 영어 연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과정까지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체계적인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계를 잡아갑니다.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출국 준비라고 해서요. 진짜 연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외 연수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국 준비라고 해서 터잡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국어 튼튼히 하고 또 아이들 생활 기반 잡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 소개하는데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진행한 거를 보면은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아이가 터잡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나중에 연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출국 준비를 과정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본격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씩 이제 진행하는 그 기간입니다. 3년 내지 4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평생을 연수하느냐 아니고 연수 끝나면 귀국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유지하는 이렇게 3단계로 과정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본격 연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행하시기를 좀 많이 권하고 있어요. 출국 준비 얘기를 좀 하면요. 2가지로 큰 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튼튼한 생활 터잡기와 행복한 영어 터잡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튼튼한 생활 터잡기 하면요. 예, 여기 첫 번째로 전 정서적인 안정. 그래서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을 계속 제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수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서가 안정이 돼 있지 않으면 아이가 무엇을 해도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과 부모의 친밀감 형성. 그 다음에 2번째, 모국어 기반을 튼튼히 하자.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모국어 기반을 튼튼히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독서 교육을 조금 이제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제가 특별히 한 건 그 아이의 뭐 교육을 위해서 했다면 책을 많이 읽어줬던 거, 그리고 아이 주변에 책을 많이 놓아줬던 거, 이런 거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을 좀 강조하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독서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많은 책을 많은 양을 읽는 식으로 또 이걸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또 짐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책과 친구하기, 그래서 좋은 친구로 책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친구 사귀기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도적인 생활 및 학습 습관을 키우기인데요. 해외로 연수를 아이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를 해외에 보내면 그 친구들이 잘 할까요? 그래서 일단 자기 주도적인 생활과 학습 습관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들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충실히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이나 이런 것도 잘 해나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4학년 정도부터는 해외로 보내서 그 아이가 혼자 생활을 해도 자기가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진짜 출국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떠나보낸다, 애를 완전히. 그렇게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